12강의 6번은 투표가 정부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선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치 시스템에서.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 특히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두 당사자한테 중요한데, 보스, 즉 정부와 그 다음에 그 국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국가들 안에서의 많은 그룹들 둘 다에게 중요하대. 그러면 정부들에게라 해가지고 for 그 다음 명사 들어왔으니까 똑같이 보스 A and B니까 for 똑같이 명사 들어서 병렬 구조 주의해서 보고, 국가들 안과 국가들 사이에서의 많은 그룹이라는 거는 국가 내부에 있는 기관들 그리고 또 국가 외부에 있는 기관들 사이에서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선거가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 정부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는 해외에 있는 다른 정부나 다른 기관한테도 우리나라 안에서의 선거가 걔네들한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은 사람들은 그 국가 정부의 리더들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또는 아니면 지방정부 그리고 그들의 대표, 회사 대표,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전문적 사회의 리더들, 전문 사회 리더라고 했으니까 각 기관이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집단의 수장들을 뽑는 데 있어서 투표를 한대. 그래서 vote for 보면요, 뭐뭐에 대해서 투표하다 해서 첫 번째 국가 정부, 두 번째는 지방 정부,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집단들의 대표,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 전문가 협회에서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를 한대. 그럼 국가 단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그 다른 조직이라든가 단체 단위에서도 항상 투표가 발생하는 거. 그럼 투표는 voting is believed to 부정사, 이 부분은 뭐 나올 수 있냐면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형광펜 칠해 두시고요. 자, 얘가 왜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다 했냐면 주어 그 다음에 be believed to 부정사는 뭐로 바뀌어서 쓸 수 있냐면 it is believed 주어 동사로 쓸 수가 있어. 그러면 it is believed 대절에다가 주어 동사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to deliver 들어갔지. be believed to 부정사에서 to 동사원형 썼다는 건 앞에 시제랑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뒤에는 주어 voting 똑같이 들어가고, 투표가 그리고 시제 똑같다고 했으니까 앞에 is랑 똑같아서 현재형을 써주는데 voting이 단수니까 delivers 들어가겠죠. 그 뒤에는 똑같이 들어가고 representative부터. 그럼 투표가 delivery 원래 뭐뭐를 배달하다는 뜻인데 여기선 배출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투표가 배출해내는데 누굴 배출해내냐면 대표들을 배출해내는데, 어떤 대표냐면 who are. 그러면 be anchored to에서 원래 anchor는 닻을 내리다 또는 고정시키다는 뜻인데 뭐뭐에 기반을 둔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representative는 대표자들. 그럼 대표를 배출해내는데 어떤 대표냐면 다소 그들의 유권자의 일렉토레이트가 유권자를 말하고 그들의 유권자들의 바램에 기반을 둔 대표자를 선출해낸대. 왜 우리가 선거를 볼 때 공약을 보잖아. 그러면 공약을 왜 보고 뽑냐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그 대표자들, 다시 말해서 선거를 통해서 배출해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들 그 자신들 투표들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바램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낸 사람들이 보통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바램에 기반을 둔이라는 단어 들어갔고요. 그리고 as such, 따라서. 투표는 뭐로 보여지냐면 중요한 인풋으로서 보여진대. 인풋이니까 어떤 투입 요소로서 보여진대요. 뭐 할 때? in ing. 그러면 투표 인구니까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의 물질적인 바램, 실질적인 바램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득에 대해서 발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투입 요소인 것처럼 보인대요. 투입 요소라 했으니까 투표 같은 경우 투표권 하나하나가 일종의 뭐냐면 유권자들 바램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보통 뭐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투표 인구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득 또는 아니면 이해관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보면은 투표는 그러므로 어떤 무언가냐면
정부가 장려하고 싶어 하는 거래. 왜 장려하고 싶겠어? 뭘 알 수 있으니까? 얘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럼 투표하는 집단들의, 그래서 유권자 집단들의 뭘 알 수 있냐면 구체적인 관심사, 필수적인 관심사를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material interest, 구체적 관심사를 알 수가 있는 거.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투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정부는 당연히 그걸 계속해서 장려를 해야겠지.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은요, 폴리시 메이커니까 정책 입안자들이 be asked 뭐 하도록 요청받냐면 항상 권고안을 추천하도록 요청을 받는데, 어떤 권고안? 당연히 투표를 올릴 수 있는 권고안을 추천하도록 요청을 받겠죠. 그래서 voter turnout이 투표율. 그래도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몇몇 국가들은요, fine 같은 경우 이제 벌금을 매긴다는데, 어떤 사람들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긴대. 자,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예제냐면 이 권고안에 대한 예제야. 사람들의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서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매긴 거고, 그러면 보통 다 투표하려 하겠죠, 벌금 안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은요, set up polling places에서 투표소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사람들한테 오도록 장려를 한대요. 인트리트 와달라고 부탁한다, 간청하다, 뭐 ask라든가 beg, 또 아니면은 encourage. 자, 그럼 투표소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오도록 장려한 것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지금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라든가 이런 걸 계속 설치해서 사람들의 투표율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투표가 가는 의미, 그리고 투표하는 이유가 나왔으니까 글의 제목, 그리고 주장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주장이나 요지. 어휘 문제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빈칸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빈칸 문제로 나올 만한 부분은 어디냐면 이 부분. 왜냐면 사람들의 구체적 관심사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투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투표를 장려한다는 걸로 글이 마무리돼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어휘 추론 문제로 나온다면 아까 어디냐, 대표를 뽑는 거 단어 representative 이 부분 여기 한번 주의해서 보고,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어휘 문제 anchored, 그리고 밑에 보면 투입 요소, 그리고 밑에서 encourage, 그리고 또 어휘 문제로 권고안, 증가시키다, entreat, 간청하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주의해서 보세요. 어휘 추론 문제가 나온다면.